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신년대담 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로컬푸드에 이어서 사회적 경제 소셜 굿즈로 지역의 활력을 담아내고 있는 곳이죠. 완주 군정 전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패널 모셨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완주군의 박성일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바쁘시겠습니다. 예. 예. 군수님, 청취자 여러분들과 완주 군민들께 새해 인사 좀 해주시죠. 예, 페트롤전북 KBS 청취자 여러분, 또 우리 완주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2020년이 주유의 해랍니다. 그 뭐 풍요를 상징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그 살림살이도 더 늘어나고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예, 완주 군정을 이제 재선하셔서 이끌고 계시는데 완주가 다른 지자체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지자체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완주는 여러 가지 여건이 대도시를 둘러싸고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또 뭐 관광 자원이나 또 인적 자원 여러 면에서 많은 상대 우위적인 그런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재정 자립도가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주. 그렇죠. 뭐 완주군은 재정 자립도랄지 인구가 다 주는데 완주만 또 유독 늘어나고 있고. 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완주는 기업 유치랄지 기업 활동 여건 또는 뭐 교통 인프라 또는 산업단지 활동 여건 이런 것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자치단체들이 부러움의 대상을 삼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웬만한 15자대 인구가 많은데 현재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9만 한 3천 정도 됩니다. 15만 자족도시를 이제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만 완주는 충분히 가능성이 많은 곳이에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와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면은 전주라고 하는 큰 도시를 배후로 삼는 어떤 이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로컬푸드랄지 로컬푸드라는 거는 소비자가 있어야 성공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완주가 전주 배후 도시로서 어떤 그 정주권을 형성하는 완주 군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도시민을 또는 뭐 귀농 귀청 인구를 위한 어떤 계획적인 어떤 정주권을 한번 올해는 추진을 했으면 하는 건 욕심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완주에 살고 싶은데 땅값이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고 또는 적지라고 한 데는 개별적으로 인허가 받기도 어렵고 살기 이 여건이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군데군데 뭐 중소 규모의 그런 조성을 해서 충족을 시키면은 그것 또한 하나의 명품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특히 뭐 은퇴자들이랄지 그 전원 생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완주가 이제 전주를 둘러싸고 있어서 어떤 지리적 장점과 여건들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넓은 영역 속에서 또 다뤄야 될 분야도 굉장히 많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행정부지사를 지내셨고 또 이제 군수로서 6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완주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셨을 텐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 완주 군정 펼치시면서 뭐 민원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전주를 감싸고 있다 보니까 이서 같은 지역은 뭐 섬적으로 돼 있고 또 각 그 권역별로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어디 다른 도시 같으면 한 중심지에다가 뭐 가령 뭐 그 스포츠 센터나 모든 시설들을 집중하고 같이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 완주는 각 지역마다 예를 들면 수영장이 3개가 있었는데 이서 혁신도시 주민을 위해서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도 안 되는 단위에서 수영장이 4개 있는 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도서관도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도서관도 지금 6개나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하는 데는 권역별로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뭐 다른 부분은 다 잘 나간다고 하는데 특히 저희가 작년에 우리 그 폐기물 관련된 그런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 또 양계장이나 돈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환경 의식이 높아져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이슈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군수님 환경은 뭐 14개 시군 어느 자치단체 할 것도 없이 참 환경에 대한 그 산업화 속도 속에서 폐해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완주군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어난 문제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좋은 환경 물려줘야 할지
주민들과 수교하고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이경규 의원님, 뭐 익산의 장전마을, 남원의 내기마을로 인해서 이제 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이제 새롭게 주민들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장전마을은 이제 역학조사까지 환경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완주도 이제 그런 면에서 바로 가까이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다시 이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장전마을 사태가 주는 교훈은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이 행정에 있는데 그걸 직무 유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사태를 이제 몰고 왔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수님은 그런 걸 이제 전후사장 다 알기 때문에 착실히 해 나갈 것을 믿지만은 그 비봉의 그 폐석산 문제가 지금 계속 시끄럽게 돼 있고, 또 환경 문제는 자치단체나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거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또 정략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하나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지 막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런 이제 비봉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폐수가 나오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이상 더 그 문제가 번지지 않게 임시 1차적인 응급 조치를 확실히 지금 먼저 1차적으로 하고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해서 그 부분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겁니다. 일단은 응급적으로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 게 우선 조치가 필요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장수 군수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이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좀 더 현장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 행정이 중요한 거는 그 시장 군수님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뭐 1시간 내로 쪼개 쓰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을 가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관련 부서의 어떤 보고를 받고 또 부서가 챙겨주는 어떤 대안을 그대로 이제 발표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장을 가보는 거 하고 가보지 않고 그 탁상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류만 보는 거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내서 특히 이제 음지 부분, 또 복지 부분, 또 이런 환경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현장을 꼭 가서 들여다보면은 다른 대안도 나오는 것이고, 주민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다른 또 문제점도 발생을 한단 말이죠. 사전에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이 현장 방문이기 때문에 새해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크게 번질 일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싶어.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뭐 환경에 있어서는 뭐 완주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좀 더 짚고 또 긍정적인 부분을 넘어가야 될 텐데, 이경규 의원님, 하수 관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좀 아연실색할 만한 그런 사안인데요. 완주군이 발주한 그 3단계 하수 관거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CCTV 조사를 했는데, 도중에 이제 준공 감사를 하기 전에 CCTV 내부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상하수도 사업 소장까지도 뭐 조작을 좀 했던 걸 인정을 한다. 그리고 부실 공사가 있다면은 재시공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현재 지금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가 제기돼서 바로 현재 조사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업체 CCTV를 제대로 찍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저희한테 용역 제출을 하는데, 그 부분이 조작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 공사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시켰는데, 그 자체 공사가 잘못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뭐 CCTV 용역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더 면밀하게 이렇게 좀 체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공사하자가 없고 잘못이 없는데 왜 조작을 했을까요? CCTV라는 건 이제 그 발주를 한 그 업체가 곳곳을 이렇게 찍게 하는데, 그 하수 처리하는 걸 광고가 거기잖아 찍어놓고 보면은 거기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찍지를 않고 일부 찍은 놈 가지고 또 그걸 반복적으로 사용한 그런 악폐가 있어서 그걸 좀 근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앞으로 완주군 발주 공사와 관련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페널티 같은 걸 주는 제도가 없습니까? 그건 이제 그 규정에 의해서 무조건되고 제외시킬 수는 없고요. 아까 이렇게 확실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한을 시킬 계획입니다. 어차피 뭐 환경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완주 상공단의 그 테크노파크 예. 그것도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예. 폐기물 공단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공단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건 이제 법적으로 돼 있는 사안인데 주민들이 왜 아파트 쪽에 그걸 시설했냐 하고 데모도 뭐 하고 그랬잖아요. 플래카드도 예. 붙여놓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때 이것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제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예. 사실은 이거를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은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걸 어디 뭐 소양으로 변할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기본으로 할 것인가? 그 자체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예, 매년 2만 톤 이하가 발생되면은 실은 그 단지 내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다시 용역을 해보니까 2만 톤 이하로 돼서 일단 거기에는 지금 설치를 않지만 완주 산단이 250만 평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디서 그 나오는 폐기물은 자체 처리를 해야 되죠. 예. 그분은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별도의 폐기물 매립장을 지금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공단 그 지역에는 않지만 다른 지역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예. 자, 환경 문제까지 짚어봤고 박성일 군수께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대목 2020년 한 해 한 해 조금씩 풀어갈 과제라고 생각하면서요. 뭐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국가 예산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좀 4천억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저희가 제가 민선 6기 이제 7기 5년 차가 되는데 5년 전에 비해서 약 금년에 4,165억 원 국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약 배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제가 가서 군수로 가 보니까 역시 자체 예산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근데 다행히 금년 예산은 그렇게 4천억이 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예. 4,165억은 어떻게 쓰일까요? 주로 쓰이는 분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주로 이제 그 국민 소득 부분하고 일자리 부분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이제 산업단지나 도로 건설 등 이런 지역개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주 기반 또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뭐 공동의 도시 재생이랄지 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랄지 이게 주민들의 그 정주 기반 환경 개선 사업도 많이 있고요. 특히 또 취약계층인 장애인 체육관을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국비가 이렇게 확보가 돼서 본격적으로 이것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의 하나인 말골제라고 운주를 넘어가자 보면 그냥 굉장히 고개가 굽이굽이 있습니다. 이게 터널로 이렇게 뚫는 사업인데 다행히 정말 신규 사업 확보가 어려웠는데 일단 10억을 확보해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주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3년 연속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주민참여 예산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활동들이 인정을 받은 걸까요? 저희가 완주 군정 지표가 다 함께 열어가는 행복 으뜸완주를 만들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 함께라고 제가 앞에 넣은 건 우리 국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주민 참여를 각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제가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도 그 일환인데 실제로 형식적인 주민 참여 예산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취임한 후에 시군별로 읍면별로 크기에 따라 4억 내지 7억을 일단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각 마을마다 뭐 그 자기 자체의 수건 사업들 있잖아요. 소규모 뭐 농배수랄지 마을 안길 이런 부분을 다 제출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을마다 그 소규모 사업도 이렇게 민원도 해소하는 측면도 있고 그보다 더 큰 건 주민들 자치 역량을 제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인정받아서 첫해 2017년부터 우리 우수 자치단체 선정이 되었고 저는 이걸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도 한 2억씩 배정을 줘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어린이 의회 또 청년들한테 이렇게 있고 금년부터는 농민들한테도 한 6억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네.
완주는 이제 뭐 로컬 푸드 그 수식어를 이제 능가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경제 활동, 소셜 굿즈를 비롯해서요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만큼 파장력이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에게 좀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컬 푸드가 이제 1차적인 그런 도농이랄지 또는 그 농업인의 어떤 그 생산 판로를 확보한 그런 정책이라고 한다면 아마 크게 확대해서 시즌2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소셜 굿즈라고 하는 그 TF팀도 만들고 발대식도 하고 2025년까지 1,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혁신 경제 정책을 모델로 삼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소셜 굿즈가 좀 무슨 말인지 왜 이런 그 어려운 말을 써야 되는지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사회적 경제 정책으로 받아들이긴 한데 꼭 이렇게 꼭 브랜드 네임을 해야 될 어떤 필요성도 뭐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하면 완주군이 전국에서 제일 앞서간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로컬 푸드 협동조합을 유치해서 저희가 약 230개가 넘는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그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대부분 1차 산업에 치중돼 있어요. 농업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아까 시즌 2 같이 그 교육이나 문화, 복지 또 관광 이런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좀 확산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고 또 보면 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이 아주 약합니다.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자립도를 높여 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같이 일자리 그 틈새 시장으로 해서 일자리도 그런 과정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2,500여 개 좀 사회적 일자리가 있는데 그걸 약 한 5,000개 정도로 좀 배로 늘려갈 예정인데 이렇게 뭔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가서 그 네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우리가 로컬 푸드라는 것도 외국 얘기잖아요. 지역 상품 뭐 로컬 푸드.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상의했는데 일단 소셜 굿즈로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해서 생산되는 유무형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칭을 하는 걸로 소셜 굿즈로 한번 해보자. 조금 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알려질 것 같고 완주는 이 소셜 굿즈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주민 자발적으로의 참여랄까 유기적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이런 토대가 돼 있지 않나요? 저희는 아까 로컬 푸드 협동조합 또 마을 기업 또 우리 아파트 공동체 같은 굉장히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를 들면 가령 줄넘기를 우리 학부형들이 건강을 위해서 취미생활 줄넘기를 배웠는데 학부형들이 줄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전문성을 해서 그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격증 딴 분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구성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 방과후 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 취미 활동을 넘어서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 조직을 구성해서 자기 일자리도 만들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하게 여러 가지 봉사도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경제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주민의 힘, 원래 그 완주 군민도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온 귀농귀촌이 많은 또 완주, 일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 힘. 그래서 아마 자생력이 가장 강한 곳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귀농귀촌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의 가장 또 하나의 큰 동력이라고 한다면 귀농귀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약 2,680세대, 재작년에가 약 2,680세대, 작년에는 약 2,740세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농귀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우리 완주를 찾는데요. 이분들이 와서 그냥 단순하게 그전에는 어떤 은퇴자들이 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농귀촌 인력들이 완주에 새로 유입이 돼서 이분들이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측면도 있고 그분들이 아까 사회적 경제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앞장서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아주 똑똑해서요. 현명해서 군 행정을 더 잘하셔야 되겠다는 부담도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까 서두에 귀농귀촌 또는 뭐 전원생활, 은퇴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정책화하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이제 전문을 아까 드렸는데 그 은퇴를 할지 또는 전원생활하는 그 또 젊은이들까지도 이분들의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을에서 뭐 배타적인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다시 또 떠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 동화가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어떤 정책화하는 것이 앞으로 더 과제가 아닌가. 숫자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 한 2,700여 세대가 매년 들어오는데 사실 그분들 중에는 상당히 그 원주민들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기존의 이제 귀농귀촌 정책들을 더 이제 세밀화하면서도 그 원주민들하고 화합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그 원주민들과 그 화합 행사나 또 멘토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이장이나 부녀회장들이 굉장히 그 마을에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귀농귀촌인들과 잘 어울리고 교류하면서 같이 한 마을 주민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정착을 시켜갈 수 있도록 더 역할을 더 좀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2,700여 세대가 한 해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도 뭐 귀농귀촌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만 비교가 안 될 정도네요. 숫자로 보면.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정찰 못하고 나가는 분들도 많고 또 다른 아까 일자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밖으로 나가 유출되는 인력도 있어서 이게 순수하게 다 이게 그 인구가 다 순증을 보기는 어렵죠. 사실 일자리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장소와 완주가 국내에서 완주 로컬 잡센터를 또 일본지로 문을 열면서 상당히 많은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 취업 난을 또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많은 부분들이 느끼실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아마 그 군민들의 복지에 좀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떠나지 않고 정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국민 복지에 좀 우선순위를 두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사실상 그 행복한 완주가 되려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소득, 일자리가 있어서 소득이 있어야 되고 또 같이 삶의 질도 같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은 아까 뭐 교육이나 특히 이제 완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일자리가 많아도 전주에서 출퇴근을 해버리면 뭐 우리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그 교육 부분에 특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아까 정주 여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정말 정주 여건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주거 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 부분은 일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 부분 그러니까 어린 아이 태어나서부터 또 육아 아이들 양육 부분 또 교육 부분 청년 부분 나중에는 이제 취업 부분 노인 부분 이렇게 그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교육이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떠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장학 혜택을 시군별로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데 완주군의 어떤 교육 정책이 있어서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미래 세대 육성이라고 해서 우리 노인 어른들 그 부양하는 것하고 두 개 핵심 정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완주 산단에 250만 평이 넘는 산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샘플 조사를 하니까 완주군에 거주하는 인구는 30%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보니까 결국 가장 큰 게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를 잘 육성하는 부분 차원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인구 유입이나 정착, 우리 완주 주민화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교육 문제가 정말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그 교육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완주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 작년에 금년에 243억 정도 직간접적으로 교육 부분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주로 아까 장학금 같은 부분도 우리 완주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다고 해서 실제로 전주에서 많이 아이 낳고 키우러 들어옵니다. 그럼 언제 빠져나가냐면 중학교 때문에 빠져나가고
고등학교도 한번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완주의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이들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서 아까 저 인재스쿨이라고 해서 예. 뭐 그런 아이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장학제도 어떤 그 교장 선생님들 장학제도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예.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우리 완주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우수한 아이들이 가면 약 500만 원씩 장학금도 줘요. 그렇습니다. 우리 완주 예. 출신 고등학교 아이들이 또 서울 유수대학 가면 1,000만 원씩 장학금도 주고요. 예. 금년에는 우리 지역의 대학이 3개가 있습니다. 우석대학교를 포함해서. 그래서 예. 우리 관내 대학에 진학하면은 지역 대학을 좀 더 육성을 하자 하는 식으로 특별 장학금도 이렇게 만들 정도로 예. 이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이것저것 다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은 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소 시범 도시. 예. 좀 이건 정확하게 좀 저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도시입니까? 수소 시범 도시는? 이제 수소 산업을 우리 정부에서 크게 약 한 3대 앞으로 장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이렇게 정하고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 같은 데는 2030년부터는 가솔린 엔진을 못 쓰게 지금 그럴 계획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기후 변화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산업을 진흥시키려고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완주에는 수소 관련 그 인프라가 아주 갖춰져 있습니다. 예.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 수소를 또 안전하게 또 담을 탱크, 그렇죠. 탄소 섬유를 한 또 이를 연료 전지화하는 전지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무엇보다 현대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버스 트럭을 우리 생산하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산 기반을 갖춘 우리 완주와 우리 소비 기반을 갖춘 전주가 같이 이번에 공동으로 용역을 해서 서로 상생 발전하자고 해서 같이 신청을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3군데 지정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 완주는 다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러움을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한 단계에서 뛰어 넘어가지고 예. 자치단체 성공 모델 1번 이렇게 첫 케이스로 앞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수요도 잘 살피시고 주민 눈높이에 생존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페트롤 전북 자치단체장에 듣는다. 오늘은 완주 군정을 살펴봤습니다. 완주군의 박성일 군수, 전북일보 이경재 객원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